근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놓은 하남 스님의 수행정신을 기리기 위해 하남상이 제정됐습니다. 오늘은 제1회 하남상을 수상한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자연 스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하남상이 어떤 상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상인지 또 왜 제정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남 스님께서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총 4차례 지금으로 말하면 종정입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서 약간 교정이라고 이름을 쓸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다 그냥 종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단순 종정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종정제라고 그래서 종정이 총무원장의 권한까지 있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종정이었는데 그런 이제 종정으로 계시면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본 불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결혼하고 이제 육식하고 이런 불교들로부터 한국 불교를 지켜내는데 가장 근간을 이루신 그래서 26년 동안 불출산의 종정이라 그래요. 오대산 상원사에서 참선 선원에서 승려들을 이제 가리키고 그 다음에 참선에 앞장서시면서 이제 종단의 발음을 바로 세운 거죠. 그 덕분에 지금 현재 한국불교 조계종, 그러니까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기틀이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까지 작동할 수 있는 그 마중물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방파제 역할을 했고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건 이제 스님들에게만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교육력이나 안 그러면 이제 수행력이 있는 스님들을 선별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남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남 스님에 대해서 이제 한국 불교 초석을 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남 스님은 어떤 분인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선불교 어떻게 보면 중흥조라고 불리는 분이 경허 스님인데 이 경허 스님의 마지막 제자가 하남 스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남 스님께서 단순히 선만 하신 분이 아니고 이분은 교학에도 굉장히 능하시고 그다음에 원래 한학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 제자의 탄허 스님 같은 분이 오셔서 공부하는 이런 또 학풍들을 쫙 이끌어낼 수 있는 배경이 되거든요. 네. 대한불교 조계종이 종조로 모시고 있는 도의국사도 이분이 이제 제창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반들을 전부 다 만든 게 하남 스님이십니다. 하남 스님이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 학회 추기 특별학술 대회에서 스님께서는 해동초조에 대하여 대한불교 조계종을 주제로 발표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본 불교에서 사실은 일제강점기 상황을 얘기를 하면 불교는 오히려 상황이 괜찮아졌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숭유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본 입장에서는 식민지 정책을 펴야 되니까 아무래도 유교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유교를 배제하고 또 다른 대학만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높이고 유교를 좀 이렇게 낮추는 이런 정책들을 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자체가 아시다시피 원래 불교적인 색깔들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교에 우호적이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불교를 긍정적으로 판단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 이렇게 많이 경도돼 있었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일본 불교 입장에서는 한국 불교를 통합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하고 합치려고 계속을 합니다. 이런 시도가 3차례나 있었어요. 이제 하남 스님께서 쓰신 게 일본 불교에는 없는 종파를 만들어서 합칠 수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찾은 게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1930년에 해동불교에 대하여라고 하는 해동초조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논문 같은 글을 발표하시면서 거기서 종조를 도의국사로 놓고 우리는 선종 중심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흥조로 보조 진울스님을 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조계종이기 때문에 일본 불교하고는 다르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941년에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때 하나의 종단으로서 인정받는 단일 종단으로서 일제에게 의해서 인정받는 종단이 만들어져요. 조선불교 조계종을 창종하실 때 본사 위에 본사라고 하는 총본산을 만들어요. 그게 조계사입니다. 현재 조계사. 그 당시는 태고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종정이 무조건 그 총본산의 주지 역할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남 스님이 초대 주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동국대가 지금 남산 쪽으로 옮겨서 재단이 확립되는 구조를 만든 것도 전부 하남 스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굵직한 일은 이 어른이 거의 다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았습니다. 세대가 많이 변했는데요. 코로나19 시대 사회도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하남 스님 정신으로 불교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 좀 생각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넷 의존도 그다음에 언택트라고 하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강조되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런 BTN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제는 가려지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의 청정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행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단돼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절에도 CCTV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법회, 그 다음에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 시절이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카메라하고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녹음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하남 스님 같이, 하남 스님은 26년 동안 상원사 선언에서 수행자들을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청정성, 맑음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행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실 어떤 얘기를 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윤리의식, 그 다음에 맑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하남 스님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어떻게 보면 잘만 적응시킬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언택트 시대에 더 강력한 불교, 그 다음에 불교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예전에는 콘텐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그게 아니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콘텐츠 시장이 너무 커진 거예요. 언택트가 되면서. 네. 그래서 콘텐츠 하면 불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년, 1700년 전통 속에 있는 문화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인물적인 부분, 그 다음에 스토리, 역사, 설화, 뭐 할 거 없이 이런 많은 부분들을 불교 TV에서 좀 많이 발굴을 하고 널리 알려서 한국 불교가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반들이 공동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제1회 하남상 선정 배경으로 한국 불교 교육계와 또 불교 학술계에 귀감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스님의 앞으로의 행보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사실은 박사를 수료해 놓은 게 하나 더 있어서 그거를 이번 뭐 8월이나 안 그러면 내년 2월 정도에 졸업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 교구본사에 이제 큰 스님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정리하는 사업들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옵니다. 네, 스님 국내 최대 박사학위 소유자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